응급실에 실려가기가 일쑤였고 한쪽 발을 6개월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 가정의 경제가 형편도 없이 사정도 없이 나빠졌습니다.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라고 생각할 만큼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이 더욱 재밌어지고요. 심지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생활 20년, 아이들에게 영어로 책 읽기를 가르쳐 온 지 25년 된 평범한 직장맘이자 생활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관습 때문에 평범함을 쫓지는 않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유하는 사람 유신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가요? 네, 저는 오늘 고정관념과 사회적 관념으로 사로잡혀서 늘 강박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엄마인 제가 사춘기 자녀들을 통하여 행복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부가 곧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고 남편의 경제적 능력과 지위가 곧 여자의 위치가 되고 자녀의 학습과 그리고 취업 성공도가 곧 엄마의 육아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사회 풍토 속에서 저 또한 좌절을 맛봤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쭉 남편의 경제적인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하루 12시간씩 맡겨가며 육아와 일을 병행했었습니다. 모든 직장맘들이 그러하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남편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부는 격려를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커지니 마음도 아팠지만 몸도 아프게 되었습니다. 혈압이 200까지 치솟아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기가 일쑤였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목 디스크로 한쪽 발을 6개월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 가정의 경제가 형편도 없이 사정도 없이 나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라고 생각할 만큼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닥을 치다 보니까 행복한 삶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2차례 큰 생각의 전환을 겪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 전환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막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한 방 때렸습니다. 아니, 너는 네 인생을 사는데 왜 남편에 의지해서 남편 때문에 웃고 우는 거지? 남편이 어떤 상태여도 너 자신이 흔들림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으면 되지 않니? 너가 하면 되잖아. 네, 우리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죠. 남편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살림을 잘 살고 육아를 잘해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강박에 사로잡히게 하는지 그제서야 사회적인 환경도 가정의 형태도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아직도 과거를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흔히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로서 내 일터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저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은 후 저는 제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일들을 가려낼 수 있었고요. 비중이 적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포기를 해야 할 것은 포기하면서 정말 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하는 일들에서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더욱 재밌어지고요. 심지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여 가족들에게 의지하고 바라기보다는 가족들을 인정해주면서 책 읽기, 글쓰기, 달리기 등 제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고 끌리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끌리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줄어들고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요. 당연히 몸도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지나고 보니 인생은 사건의 연속인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나도 자유롭게 나의 가치를 추구하자라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제 삶에 늘 오는 것이 작은 파도였다면 아이들의 유별난 사춘기는 제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킨 쓰나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찾아온 폭풍 같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는 가족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더욱 매진을 하게 되었고요. 제 인생의 고비마다 제가 의지했던 것은 경험한 인생 선배들의 그런 경험담과 그리고 독서였습니다. 마음을 단련시켜줄 책,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서들, 일과 관련된 책, 인문학을 다룬 책 등등 골고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10년 전 저의 목표였던 내 커리어의 마지막은 책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 책을 제가 쓰는 작업을 시작할 무렵 평범하게 사춘기를 보낼 것이라 생각했던 아들이 갑자기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를 하고 싶다며 외박을 하고 교복을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와 규칙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방황하던 초기에는 저와 남편은 규칙을 중시하던 저희 세대의 관념에 따라서 아이를 엄하게 대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방황이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몰라서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춘기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오던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아이의 인생이 망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펐죠. 그때 절박한 마음으로 책과 함께 인터넷 강연을 찾아보고 특히 사춘기 아이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라클 모닝 스터디와 도전의 아이콘이 된 한 청년 작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라클 모닝 멤버 중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다양한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이 방황을 하지만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아들도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청년들은 되게 다양한 사춘기를 겪고 성장하여서 지금 도전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도전과 경험은 결코 누가 시켜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던 시점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책과 강연을 통해서 제가 만난 사춘기와 학교에 관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3가지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첫째로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은 끝이 아니다. 아이들은 그 방황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방황은 아이들을 더욱 크게 성장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나쁜 아이는 없다. 모든 아이들은 꽃피울 수 있다. 원래 나쁜 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호기심으로 탐험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믿고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방황조차도 인정하면서 포기할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삶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 멤버들과 함께 5시에 일어나서 책을 열심히 읽고 글도 쓰고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500m도 연속으로 달리지 못하던 제가 1km, 2km, 3km 점점 더 긴 거리를 달리게 되면서 저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력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는 10km 마라톤에 도전을 하였고요. 작년 말에는 하프, 그리고 지난달은 비공식적이지만 풀코스에 도전하여서 완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전과 성취를 하면서 나 자신의 한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넘고 하루하루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가려 합니다.
이렇게 저는 짧지 않은 20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한 일들이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나도 자유롭게 나의 가치를 추구하자 라는 이 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으로 저희 가족과 저는 현재로는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하겠다는 목표를 잠깐 수정하여서 제가 지난 2, 3년 동안 겪었던 사춘기 아이들의 얘기를 엄마도 아이들도 변화하고 꽃피울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이런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한 걸음 물러나 사랑으로 아이들을 믿고 지켜봐 주면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부모들도 그 시기에 함께 성장하여 다시 꽃피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미국의 극작가 존 패트릭이 말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그리고 지혜가 생기면 인생은 견딜만 하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 순간들로 인해 저는 자존감과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통들을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순간들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낸 여러분 모두는 위대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